숨어 있는 변수 아까 얘기를 하셔서 한덕수 출마설은 아직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 관련해서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노코멘트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좀 매정하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비전 경쟁이 되기 어렵다고 저는 보는 이유는 계엄을 해서 탄핵당한 대통령이 그 당의 당원으로 있잖아요. 1호 당원 아닙니까? 그거 제명 출당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저는 잘 헌재가 이미 다 결론 내줬는데도 왜 그게 그리 어렵고 그게 왜 쟁점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탄핵 찬반의 문제라고 하면 누구는 그러면 출당시킵시다. 제명합시다라고 주장하고 누구는 안 된다 하자. 이게 쟁점이 돼야 되는데 이건 쟁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다른 거 가지고 뭐 비전 갖고 싸우자, 인물 경쟁하자 이런 건 잘 설득력이 안 맥히는 문제고 그 당에서 또 하나 문제는 한덕수 지금 차출론이 나오는 게 누가 한가 이거 기획이잖아요. 특정 그룹의 특정 계파의 기획 아닙니까? 이른바 윤석열 세력, 친윤 세력이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당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도 계속 그 기획까지 끌고 가고 있는데도 이 당에 대해서는 그 문제 제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일국의 총리로서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얼마나 국정을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홍 의원님께서 불법 개헌까지 간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심하게 말하면 공범이고 아주 좀 그래도 좀 감해서 보면 저는 종범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그러면 제대로 역할을 했냐? 그 안에서 견제 역할을 했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냐?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도 그 사람을 다시 불러내서 게다가 지금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선거를 중립적으로 온전하게 관리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쇼크가 몰려올 때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통상협상을 탈정치화시켜서 우리 태세를 잘 갖추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될 분이 그거는 그대로 정치화시켜서 끌고 간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대선 후보인장 즐기듯이 하는 이 꼴을 그 불법 계엄 때문에 탄핵된 대통령을 낳은 정당에서 부추기고 있다? 이러니 이게 인물 대결이 되겠습니까? 비전 대결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렇다면 이 현실을 인정하고 후보들이 과감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꺼내놓고 테이블에 꺼내놓고 논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죠. 피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아마 국민들이 그래 저 당에도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구나. 한동훈과 안철수에서 뭔가 기대해 볼 게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거 곧 논쟁한다고 곧 생각하고 한다고 보고요. 그 이제 4명으로 추려졌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어쨌거나 경선에 좋든 싫든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저야 개인적인 저의 의견은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이렇게 후보를 우리가 5일장에서 물건 사듯이 쇼핑하면 안 된다. 저는 여러 차례 그렇게 주장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60일간이라고 하는 비상 시국에 권한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 무역 전쟁이다, 무역 협상이다 이런 거 해야죠. 그다음에 또 조기 대선 안정적으로 치르는 게 역사적인 소명입니다. 출마하는 게 시대적인 소명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그걸 이제 제 목소리를 냈고 그다음에 추대돼 가지고 나올 정도면은 그래도 45% 50% 이상 지지율이 있을 때 그게 혹시라도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반대할 겁니다. 사실 출마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일단은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마 우리 경선 4명에서 2명이 이제 화끈하게 비전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한덕수의 카드도 거기에 이렇게 연동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충분히 저 정도로 자생력이 있고 해볼 만한 그 역량이 있는데 왜 우리가 8% 9% 10% 이 정도에 머무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끌어들이면서 명분 없는 출마를 시키느냐 말이죠. 그리고 한덕수 대행 인물 됨됨이나 실력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선수의 어떤 그 후보 이것도 보지만은 정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선수를 뽑는 그 과정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오는 거는 안 맞다. 지금 노코멘트 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명으로 줄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저는 가치와 당위보다 좀 현실적인 면에서 네, 조금 네. 볼게요. 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탄핵 옛날에 이제 뭐 보수 진영 일부에서 또 국민의힘 이제 뭐 상당수 의원들이 기각각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를 할 수 있죠. 뭐 이 바람이고 희망이니까. 근데 기각각하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그럼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 복귀해가지고 수방사령관도 임명하고 방첩사령관도 임명하고 육군참모총장도 임명하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면 경찰한테 잘 막아라 지시하는 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냐? 난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때 여론은 나왔는데 저는 한덕수 출마론도 약간 흡사한 게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여론조사 꽤 나오죠.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늘 우리가 그렇습니다만은 여론조사에 보면 다음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경제 대통령 1번이에요. 늘 지금도 그래요. 이분의 이제 이력 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치적 피로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관료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치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가 거기에 가 있는 거와 이 친윤 진영의 이제 기획이 이제 섞여져 있는 건데 이분이 나오는 순간 정치를 하면 정치를 안 하는 데 대한 기대는 떨어지는 것이고 근데 제일 큰 거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을 2번 버린 당이 되거든요. 윤 대통령이 한 번 버렸죠. 이 고난대행 한다는 사람이 또 버리고 나온다. 전 그게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화됐을 때. 그 하나 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보자면은 국민의힘 분들은 김문수 후보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되더라도 안철수 후보 물론이고 절대로 그거 상납하지 않습니다. 왜 상납합니까? 그럼요. 자기는 100만 당원의 정통성이 있는 당이고 이건 제가 옛날에 정치적으로 실제로 일을 해봤습니다마는 큰 당하고 무소속 후보하고 인기가 혹시 무소속 후보가 좀 더 높다 하더라도 시간 끌기로 하면 한 3일, 4일만 버텨도 무소속 후보는 쭉쭉 빠져요. 버티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분 옆에 있는 뭐 기획을 한다는 분들이 그걸 막 말하자면 자기 집 팔아가지고 뭐 할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지금 나오는 숫자하고 나왔을 때는 현실적으로 아주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될지는